저는 매우 털털하고 나름 쿨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런 저도 결혼할 땐 조금 바뀌더라고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집에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드린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제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 저희 집 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예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연애의 참견에 나온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 비용을 정확히 반씩 요즘 시대에 맞게 부담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전 재산 5천만 원, 그리고 여자는 전 재산 1억 중에 남자와 똑같이 5천만 원 해서 둘이 같이 해서 1억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실익과 효율보다는 무조건 같은 금액의 물품을 사기를 강요했고, 단 1원도 여자친구가 더 쓰는 걸 거부하면서 쫌생이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연참 패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본인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모두 긁어 모아서 결혼 비용에 투자를 하는데, 여자친구는 너 5천? 우리 반반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도 5천만 할게 라고 하니 기분이 좀 상한 겁니다. 누가 보면 요즘 여자가 5천이나 모았어? 그리고 5천이나 하는데 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남자의 입장에선 난 전 재산을 부담하는데 같이 결혼할 사이면 여자친구도 전 재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시리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 느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감정들을 조금씩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구의 손해가 더 큰지 따지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그리는데 따르는 비용과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희생도 감내하지 못할 사랑이라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텐데 이것도 감내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감당이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던 그의 행동이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부터는 보기 싫은 행동이 되어 날 짜증나게 합니다. 이를테면 우걱우걱 잘 먹는 그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우걱우걱 먹으면서 흘리는 게 짜증나기 시작하고 숟가락에 남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는 게 비위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털털한 그가 좋았는데 매사에 항상 오케이기만 한 그가 진중한 면이 없어 보여서 짜증나기도 합니다. 이것과 전혀 반대의 경우들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 그리고 저랑 술 먹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남들과 술자리 잦은 건 조금씩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평생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심적으로 좀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예민해진 나를 달래주세요. 평상시에 남들과 비교하는 거를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도 결혼에 있어서는 남들 모두에게 보여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기본 이상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도 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집도, 차도, 혼수도, 예단도, 스드메도, 예식장도 인터넷을 엄청 찾아서 수집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모두 모읍니다. 생소한 것들이라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 건 정말 좋지만
여기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정말 멋있게 하고 싶다는 로망이 가득 찬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로망도 없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한테 기죽지 않을 정도로만 잘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손쉽껏 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은 제가 살던 원룸 자취방에서 원룸이 풀옵션이라 혼수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예단은 직계가족들 정장이랑 한복 그리고 예물은 300만 원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런 목걸이 같은 거 그리고 결혼 반지 스드메도 사실 귀찮아서 예식장에서 연계된 걸로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부자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로로 시집 잘 갔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남는 건 내 빚분. 그 결혼식 1시간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쏟아붓는다? 생각해보니까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우리 소신껏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셔도 됩니다. 결혼하면 왠지 부모님과 영영 헤어질 것 같은 이 느낌. 갑자기 못다한 효도가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더럽게 말 안 듣던 내가 어찌나 그렇게 부모님 말을 듣고 싶은지. 부모님 말 잘 들어서 잘못되는 건 없겠지만 간혹 잘못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할 건 하나, 나의 결혼식이니 너무 무리한 것들은 소신껏 잘 말씀드려서 부모님과도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시죠. 엄마, 로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 혹은 자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고 하던데? 라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 혹은 내 여자친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의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차라리 부모님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같다면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려거든 지금처럼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일단 결혼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결혼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싸우시죠?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옹졸해지고 치사해지고 이기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둘만의 연애에서 가족들이 개입되는 결혼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처럼 그냥 싸우고 누구 하나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의 성격, 습관 때문에 오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다면 결혼에서도 충분히 잘 지나갈 거고요. 너무나도 싫은 것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아마 제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주장만 너무 한다거나 너무 우리 엄마가 하는 것들이 많다거나 혹은 부모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것처럼 성격과 습관, 그 외적인 부분에서 너무 잦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은 진중하게 그리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결혼 준비도 바쁘고 머리 아픈데 이런 기싸움에 힘쓰지 마시고
예민한 거는 조금만 옆에 두시고 연애 때처럼 알콩달콩 결혼 준비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이쁜 사랑하세요.